안녕하세요. 기록이 되고 있나요? 기록이 되고 있네요. 안녕하세요. 어,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이번 학기에 저희가 수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조금 휴일이 많았고, 그다음에 정말 죄송하게도 제가 학회 일정이 많아서 많이 수업을 못하는 시간이 좀 생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수업 관련된 내용도 동영상으로 전달을 해드릴까 하고요. 실질적으로 수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이 내용을 이렇게 풀리 한번 찍어놔야겠다라는 생각을 이번에 과제를 하면서 생각하게 됐습니다. 이유는 중간중간에 이제 수업이 맥이 끊기는 시간도 있을 거고, 그래서 그 관련된 부분으로 수업을 영상을 찍는 거에 대해서 좀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되었고, 그런 의미에서 다음 수업을 그러니까 녹화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디지털 시스템 시어 수업에 이제 공정과 관련된 부분에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조금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디지털 시스템 수업에서 반도체 공정 관련된 부분을 이야기함에 있어서 저희가 지금 나아가야 될 방향에 세 개의 이제 파트가 있는데요. 그 세 개의 파트는 지금 보이는 10장에 해당되는 내용. 그래서 지금 10장, 글씨가 너무 작네요. 조금 두껍게. 색깔은 파란색, 파란색, 보라색, 파란색 하겠습니다. 자, 10장의 내용으로 우리가 CBD에 대해서 배울 거고요. 11장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리소그래피, 그 다음에 13장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애칭, 이렇게 배울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내용에 대해서, 세 가지 챕터에 대해서 각각 배울 예정이고, 이 내용을 다 배우면 사실 공정에 대한 절대적인 감을 잡게 됩니다. 저희가 첫 학기이자 이번 학기에서 반도체 공정을 한다고 쳤을 때 반도체 구조가 어떻게 생겨야 된다라는 거와 워킹 프린시플에 대해서 자세하게 배웠는데 사실상 그거 이상으로 더 알아야 될 부분이 바로 이 공정을 통해서 어떻게 그걸 구현하는 방법, 그 다음에 그것을 구현함에 있어서 장비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근데 그 장비의 특징들을 다 알고 그 특징들에 맞춰서 자기가 원하는 장비를 사용하는 것은 엄청나게 중요한 기술이죠. 마치 우리가 마치 우리가 어, 예를 들면 주방에 있다고 칩시다. 주방에서 요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주방에서 이렇게 칼질을 할 때도 칼도 종류가 되게 많아요. 과도 칼, 조금 해가지고 이제 과일을 깎는 칼. 반대로 또 이렇게 중식 칼, 이렇게 무게별로 해가지고 양파를 계속 썰게 만든 칼이라든지 종류에 따라서 각각 써야 될 용도가 다르고 그 도구가 다 다르듯이 이 증착 혹은 리소 혹은 애칭에 있어서도 모두 다 쓰는 용도가 다릅니다. 그 용도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죠. 사실상 증착은 하나만 있었으면 좋겠고 리소도 하나만 있었으면 좋겠고 애칭도 하나의 툴만 있으면 되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많은 양의 장비를 배워야 하느냐라는 질문을 할 수 있는데요. 제가 그랬습니다. 아, 하나만 알려주지 왜 여러 개를 알려줘?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 이유는 반도체가 성장하는 수없이 많은 기간 동안 계속 기술은 발전됐고 예전에는 뭐 한 100마이크론의 간격을 유지하던 게 이제는 50마이크론, 지금은 10마이크론, 1나노, 2나노 여기까지 내려왔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서 장비의 발전이 동시에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그 장비마다의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정보를 알면 차후 우리가 새롭게 어떠한 목표를 이루어야 될 때 기존에 있었던 장비의 장단점을 이용해서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를 꼭 우리가 배워야 될 이유는 미래를 대비하기 위함이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다양한 장비를 이런 부분에선 단점이 있고 이런 부분에 장점이 있지만 이걸 둘 다 알아야 되는 이유는 나중에 장점을 취하면서 단점을 제거하는 새로운 장비를 만들기 위함이죠. 그래서
죄송합니다. 배우려고 하는 본 단계에서는 어, 일단은 CBD 증착 관련된 부분들 먼저 배우고요. 그 이후에 리소, 그 다음에 패터닝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애칭, 그래가지고 깎아내는 거. 이 세 개에 대해서 자세하게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막 증착의 개요. 방막이라고 하면 우리가 뭐를 방막이라고 하냐? 방막이라고 한다는 거는 방막은 틴 필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틴 필름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우리가 얇은 방막. 그럼 틴 필름은 얼마나 틴 필름이냐? 보통은 한 10나노에서 뭐 한 100나노? 100나노도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어떤 목적으로는 뭐 한 2마이크론에서 뭐 10마이크론 정도를 증착을 할 수도 있죠. 목적에 따라 다르답니다. 각막 증착이 개요라고 하는데 아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음,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기록을 네 죄송합니다. 너무 기침이 심해서 목이 건조해지는 걸 막으려고 사탕을 좀 물었어요. 네, 그래서 다시 시작할게요. 각막 증착을 위해서는 우리가 각막을 증착하는 요런 두께에 해당되는 무엇을 뭐 SiO2가 될 수도 있고요. 실리콘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Al2O3 이런 알루미나라고 합니다. 이런 약간 산화막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죠. 이 산화막들은 무슨 목적으로 만드냐면 산화막은 절연막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우리가 방막 증착을 합니다. 교수님, 방막을 왜 만들어야 되죠? 반도체가 어떻게 생겼죠? 반도체가 이렇게 소스와 드레인, 그 다음에 이렇게 어떠한 이렇게 게이트를 여기다 놓죠. 그 다음에 여기에 액티브 레이어가 있다 치면 우리가 소스와 드레인에 전기를 걸어주죠. 그래서 여기 게이트에다 볼테지를 위에다 걸어주면서 액티브 레이어 여기에 그래서 이쪽으로 차지가 쌓이게 합니다.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차지들이 막 쌓여요. 그러면 여기서 여기와 여기에다 볼테지를 걸어주면 이쪽으로 이렇게 전류가 흐르죠. 그죠? 이거를 이제 좀 더 우리가 여태까지 배웠던 걸에 따르면 이렇게 생겨서 여기가 소스고 여기가 드레인이고 여기가 뭐 예를 들면 N타입이다. 여기도 N타입이다 치면 여기가 P타입이겠죠? 그럼 P타입의 마이너리티 캐리어, 마이너 캐리어는 뭐죠? 마이너스 전하죠. 그럼 마이너스 전하가 여기 쌓이게 합니다. 그죠? 그랬을 때 우리는 여기다가 방막을 놔야 됩니다. 방막. 이게 바로 방막이죠. 방막은 무슨 특징을 가져야 되죠? 전류를 허용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분극을 잘 시킨다. 분극 굿. 그럼 무슨 분극? 여기에다 내가 게이트를 이렇게 놨을 때 이렇게 볼테지를 딱 걸면 여기 VO를 여기다 걸면 그러면 그 다음에 VO도 또 다른 데 걸죠? 어떻게 겁니까? 자, 얘랑 얘랑도 걸죠. 얘랑 VO는 또 하죠. 그랬을 때 여기에 있는 전류가 이렇게 흐를 수 있게끔 얘가 이 게이트에 있는 녀석이 이 여기 쌓인 요 마이너스 차지를 순간적으로 잡고 있어야 돼요. 잡고 있으려면 어떻게? 요 방막이 전류는 흐르지 않으면서 분극은 충분히 시켜줘야 된다는 뜻이죠. 그러면 이 방막을 만드는 기술이 뭘까? 바로 우리가 방막 증착을 배워야 될 이유이기도 하고 그게 CBD가 주를 이룬다는 거죠. CBD. 그러면 우리가 CBD에 대해서 배우겠죠? 제가 이 단락이 증착이라고 하지 않고 화학적 증착법이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이게 CBD가 케미칼 베이퍼 데포지션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케미칼 베이퍼 증기죠, 증기. 데포지션, 증착이죠. 이 케미칼 베이퍼 데포지션을 배우는 이유는 이거를 만드는데 이 레이어를 만드는데 대체적으로 쓰는 방식이 다 CBD이기 때문이에요. CBD 말고 다른 방법은 없나요? 있겠죠. 있어요.
그런데 CBD를 쓰는 이유는 CBD를 통해서 하는 방법이 산업적으로 제일 간단하고 효율적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CBD만 쓰느냐? CBD 중에서도 종류가 여러 개가 있어요. CBD1, CBD2, CBD3, CBD4, CBD5 이런 종류들이 여러 개 있어요. 이 여러 개를 배우는 게 오늘 수업의 핵심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쓰느냐, 이거는 각각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를 먼저 배우고 이 각각의 특징이 각각 어떻게 응용되느냐, 어떤 거는 이렇게 방막 만드는 데 쓰고 어떤 거는 또 게이트와 게이트 사이를 채우는 물질로 쓰고 방막의 목적에 따라서 써야 될 그 CBD 종류들이 다릅니다. 그거에 대해서 배우겠다라는 게 이번 수업의 핵심이 되겠죠. 자, 여기 보면 이산화규소, 우리 SiO2라고 합니다. 영구적으로는 너무 많이 써가지고 아주 익숙한데 저는 이산화규소라는 말 자체가 어색해요. 다음에 실리콘 나이트라이드, Ni 나이트라이드 이런 거. 실리콘 나이트라이드 너무 익숙하죠. 근데 실리콘 나이트라이드도 굉장히 좋은 방막 재료입니다. 왜? 절연, 막 뭐예요? 단절할 때 절자죠. 그다음에 막 전기를 막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SiO2, 뭐 하프늄 옥사이드, 그 다음에 뭐 Al2O3, 그다음에 하프늄 옥사이드, HO4인가? 뭐 H4, H H2O4인가? 제가 정확하지 않아요. 하프늄 옥사이드 이런 계열들이 전부 다 절연막으로 쓰는 공정이고 이런 것들을 다 뭘로 만든다? 케미칼 데포지션 방식으로 한다. 그 다음에 PVD. 자, 우리가 케미칼 베이포 데포지션이 있으면 P는 모르겠어요. 피지컬이겠죠. 피지컬 베이포 데포지션도 있다. 그럼 이 두 개의 차이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게 교육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당연한 거겠죠. 그래서 케미칼 데포지션과 베이퍼 데포지션에 대해서 배울 거고 스핀온 다이렉트리 이게 이제 스핀온 글래스 글래스가 다이렉트리잖아요. SOG라고도 표현하고 SOD라고도 표현하는 요거에 대해서도 배워보는 기회를 갖도록 하자는 겁니다. 웨이퍼 어떻게 생겼죠? 여러분? 웨이퍼 어떻게 생겼어요? 웨이퍼 동그랗게 생겼죠? 그리고 그 동그랗게 생긴 거를 놓고 봤을 때 실질적으로 저희가 분명히 우리가 배웠던 여기 P형 우물이 있어요. 이게 P타입 웰이라고 하는데 P타입 웰 여기에요. 여기에 해당되는 거. 그다음 그 옆에 N타입 웰도 여기 있죠. 그죠? 그래요. 그 무슨 얘기냐면 처음에 여기를 다 실리콘으로 만들어. 그러니까 처음에 여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전부 다 실리콘이었어요. 그죠? 실리콘이었는데 여기다 이렇게 막고 이렇게 막은 다음에 이전에 뭐를 때렸냐면 이온을 넣은 거야. 아이온을 주입한 거야. 그래서 뭐해? 뭐였죠? 우리 도핑 하듯이 도핑 프로세스를 해서 여기를 P형 우물, 여기를 N형 우물로 만든 거예요. 이해되시죠? 다시 돌아갈게요. 돌아가고 안 돌아가지네요. 지워야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제 여기를 이렇게 쭉 잡아서 뺄 거 빼고 딜리트 됐어. 요 P타입 웰 안에 여기랑 여기에 소스와 드레인 보여요? 여기가 소스와 드레인이에요. 그다음에 이렇게 생긴 거 요게 뭐예요? 게이트겠죠. 우리 지금 뭐 하냐면 이렇게 생겼을 때 소스, 드레인 여기는 P타입이라고 칠게. 그 다음에 여기에 방막이 이렇게 있겠죠. 이게 뭐예요? SiO2겠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에 폴리실리콘인 게이트가 있을 겁니다. 이 부분 지금 제가 그린 요 부분 있죠. 요 부분 여기서부터 여기 요만큼 요만큼이 어디냐면 여기야 여기 요만큼 요걸 확대한 거야.
이해돼요? 요걸 확대한 거야. 그러면 우리가 요거를 만든 게 P타입이 있으면 바로 옆에 또 N타입 우물이 있네. 그죠? N타입 우물이 있고 여기에 P타입이 있고 바로 옆으로 가면 또 여기는 P타입의 우물입니다. 여기는 그러면 N타입의 우물입니다. 이렇게 PN이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돼 있어요. 아시겠나요?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면 이렇게 생겼는데 도대체 이렇게 생긴 것들을 왜 우리가 이렇게 여러 층으로 만드냐. 여기 보시면 눈치 빠른 사람은 알겠지만 분명히 반도체는 여기에 하나의 유닛이 있고 여기에 하나의 유닛이 있어. 그리고 여기도 하나가 있을 거고 여기도 하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위에 이렇게 구멍들이 이렇게 있죠. 구멍들이 이렇게 있고 여기 전극이 이렇게 M1, 메탈 1이겠죠. 메탈 2, 메탈 3 이렇게 왜 생겼을 거냐. 이게 왜 생겼냐면 우리가 그거와 관련된 영상을 제가 예전에 준비한 게 있었는데 그 내용이 찾아봐서 그 영상을 보여주는 게 사실은 훨씬 더 빠를 것 같아요. 제가 그런 거를 한번 볼까요? 자, 세마이 컨덕터의 디바이스. 세마이 컨덕터 디바이스. 그러면 이렇게 뗐는데 펀더멘탈 말고 기아홀. 여기 보세요. 이렇게 홀들이 막 이렇게 뚫려서 쭉 연결돼 있죠. 그죠? 연결되어 있는데 이렇게 생긴 이유는 여기 있네, 힌트가. 여기 보시면 내가 아래에 있는 전극으로 맨 위에서 접근이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요 전극을 뽕 뚫어가지고 여기를 막 크롬으로 더 이제 다 채워. 그러면 나는 여기 바깥에서 여기에 딱 컨택만 하면 요 아래에 있는 전극에 전류를 전달할 수가 있는 거죠. 실제로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네모난, 이렇게, 여기 보시면 이렇게 네모난 거에 다리가 막 4개, 뭐 혹은 16개 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것도 핀들이 이렇게 많잖아. 이 핀들이 뭐랑 연결돼 있어? 요런 전극 하나, 혹은 요런 전극 하나, 요런 전극 하나에 연결돼 있으니까 결국은 이 아래쪽에서 일어나는 그 나노 패턴들에 접근하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적층형으로 만들어가지고 이 반도체 칩들을 다 위에서 하나의 플레인에서 통제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비아호를 쓰는 이유이자 비아호를 쓰면 우리가 이렇게 여러 개의 전극을 한 번에 볼 수 있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이런 패턴을 여기 아래다가 나노 리소그래피를 해가지고 엄청 세밀하게 만들었는데 우리가 보세요. 바늘의 뾰족한 크기 하나가 얼마나 날 것 같아요? 바늘 크기 하나가 한 200 마이크로쯤 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반도체에서 이 홀의 갭은 얼마예요? 2나노, 3나노 이러죠. 그러면 바늘 하나로 그걸 딱 집을 수 있어요? 못 집어요. 그러니까 바늘로 못 집는데 이게 이렇게 위로 층으로 올라오면서 조금씩 커진 전극을 내가 딱 제어할 수 있게끔 만들려고 이런 적층형 홀을 씁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용어는 이 M something 이거는 뭐예요? 메탈이란 뜻이에요. IDL은 인터레이어 이게 다이일렉트릭 이렇게 됩니다. 아 여기 써 있네요. 인터레이어 다이일렉트릭. 그래서 이게 뭐냐면 아래층과 위층에 보세요. 내가 여기에 전극을 딱 걸었는데 전극을 걸려고 하는데 만약에 얘랑 쇼트가 나. 그러면 이게 여기다 걸었을 때 얘가 전달될 테니까 얘와 얘는 단선이 안 됐죠. 그러니까 다른 기능으로 돌아가게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방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쨌든 이 레이어들이 다 절연 특성이 아주 좋아야 되죠. 그래서 보시다시피
여기에서 단선을 아주 여기서부터 여기의 두께는 꽤 두껍다. 꽤 두껍다. 꽤 두꺼우면 얼마나 두꺼우면 되느냐? 이건 뭐 한 마이크론 단위다. 마이크로미터 단위면 된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 아까 얘기한 소스 드레인 여기에 방막 여기에 게이트 있을 때 이 방막은 얇아야 된다. 최대한. 그래야 우리가 여기와 여기에 걸리는 이 볼테지 드랍에서 여기가 얇으면서 절연이 잘 되는 게 있어야 우리가 최대한 뭐 볼테지를 세이브할 수 있다. 충분히 끌어오면서 볼테지는 적게 줘도 분극을 충분히 시킬 수 있는 최소의 얇은 두께를 찾는 것이 엔지니어가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올리는 방막은 엄청 얇고 여기에 올리는 건 방막이 막 조금 성질이 좋지 않은 녀석이 있더라도 두꺼우기만 하면 된다. 이런 거죠. 그래서 그런 특징들을 다 살려서 디자인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이시다시피 비아홀, 비아죠, 비아. 뚜루 개념이죠, 뚜루. 비아홀을 통해서 금속 간에 이제 연결을 하고 알루미늄 혹은 구리로 연결시킨다. 여기를 채우는 물질이 알루미늄 혹은 구리다라는 얘기예요. 왜 알루미늄이나 구리로 하는지 아시죠? 싸니까. 네, 싸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방막을 하는, 그러니까 틴 필름의 특징이 있어요. 틴 필름을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 스텝 커버리지가 좋아야 돼요. 그럼 여기서 질문, 스텝 커버리지는 뭐예요? 스텝 커버리지라고 하면 내가 이런 구조가 있다 쳐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에 두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두께를 내가 여기서 예를 들면 인터레이어 데포지션을 할 건데 내가 두께를 채워. 근데 채우는데 만약에 여기를 이렇게 채우는데 이렇게 잘 채워지고 이렇게 채워졌어. 그래서 여기가 비었어. 여기가 empty 존이 생겼어. 그럼 이 empty 존이 생기는 거를 좋아할까요? 안 좋아하죠. 뭐 물론 교수님 여기가 에어포켓이면 에어포켓이 절연 특성이 아주 좋잖아요. 그러니까 절연 포켓이면은 절연 입장에서는 괜찮지 않아요?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엔지니어 입장에서는 여기에 다이엘렉트릭 특징을 몇 볼트를 걸었을 때 여기에 어떻게 뭐 이렇게 대전을 시킨다든가 아니면 폴라라이제이션을 시킨다든가 다 제어하고 싶은데 에어포켓이 있으면 언제나 완벽한 제어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고 싶냐면 여기를 가득 채우고 싶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런 여기 단차 있죠? 이 단차를 커버할 수 있는 능력을 스텝 커버리지라고 해요. 됐죠? 그 다음, 높은 비율로 틈을 채우는 능력. 이거랑 비슷한 얘기이기도 하지만 차이가 뭐냐면 이 높은 비율로 틈을 채운다는 게 무슨 냐면 이 높은 비율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높은 비율을 에스펙트 레시오라고 합니다. 그러면 에스펙트 레시오, 대비비라고 하는데 대비비는 뒤에 나올 거지만 요거 대비 요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예를 들면 1이야. 여기가 2야. 그럼 2대 1의 에스펙트 레시오를 가졌다고 얘기하고 여기가 5야. 그럼 5대 1의 에스펙트 레시오를 가졌다고 합니다. 근데 5대 1 정도면 어떻게 하냐면 여기가 1m인데 여기가 5m면 굉장히 좁고 깊은 홀이 되는 거죠. 그 다음 반대로 이 측면도예요. 측면도. 2대 1이면 여기가 2m고 여기가 1m니까 1대 2의 비율이면 그래도 좀 얕다. 1대 1이면 매우 얕다. 이렇게 되죠. 그럼 스텝 커버리지 입장에서는 5대 1보다는 1대 1을 채울 수 있는 능력을 갖는 게 훨씬 더 수월하죠. 그죠? 어쨌든 여기를 다 채우는 게 목적이니까. 이해되시죠? 그죠? 그 다음에 방막을 또 올린다고 하더라도 뭐가 필요해? 이렇게 막 파셜리 막 세퍼레이트, 그러니까 파셜리 막 어디는 되게 잘 커버되고 어디는 덜 커버되고 이걸 원하나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보십시오. 내가 요런 서브스트레이트가 있어. 서브스트레이트라고 하면 서브스트레이트 이건 기판이란 뜻이에요. 기판에 내가 증착을 했어. 증착을 했는데 증착을 하면 어떻게 올라오냐면 처음에는 요렇게 올라갑니다.
이렇게 방막을 이렇게 증착을 하면, 그러니까 방막이 여기서 눈이 내리는 거예요. 이렇게 눈이 스물스물 내려요. 아톰 눈이, 메탈 아톰 눈이 이렇게 내립니다. 그러면 처음에 여기 쌓이잖아요. 이렇게 쌓여요. 그러다가 이게 점점 커져. 커져 해서 이게 막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평평해져요.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뭐 영구적으로 힌트를 드리면 보통 실리콘 기판 같은 경우에는 10나노보다 적게 증착하면 보통 필름이 된다고 해요. 디펙이 없이. 그만큼 여기가 꽉 잘 돼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이 메탈 레인이 균등하게 내려주지 않는다면, 그러면 어디는 파셜리,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디는 두께가 이만하고, 어디는 두께가 요만하고, 어디는 두께가 요만하고, 또 다시 이렇게 두께가 높아지고. 그래서 방막이 이렇게 두께가 단차가 이렇게 유니폼하지 않다면, 이런 넌 유니폼한 상태로 방막이 이루어진다면 좋을까요? 안 좋겠죠. 그러니까 장비 입장에서는 이 메탈이 이렇게 비를 내리는 거를 균등하게 해줄 수 있는 장비를 만드는 게 중요할 거고. 맞죠? 그 다음, 이 메탈 레인이 이 표면에 붙는 방식도 조절할 수 있어야 돼요. 붙는 방식이 조절한다는 거는 어떤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방막은 이렇게 조그만 몽글몽글해서 조금 요렇게 돼서 그 다음에 요렇게 필름화 되거든요. 이게 이제 나노 코로게이트 되는데, 코로게이트라고 하는데, 이렇게 제가 몽글몽글이라고 할게요. 몽글몽글한 상태에서 이렇게 방막화 된단 말이에요. 이 방막화되는 과정에서 처음부터 아예 필름으로 자라게 하면 이런 걱정 안 해도 되잖아. 이 디펙이 여기 사이에 요런 게 디펙이라고 하거든요. 디펙이라고 하면 대충 쉽게 생각해서 요거랑 비슷한 뜻으로 핀홀이라고도 불러요. 반도체 공정에서는. 뭐냐면 내가 분명 예를 들면 SiO2를 증착하기로 했는데 어느 부분에 이렇게 네모난 게 있는데 여기 다 SiO2 증착이 됐어. 근데 여기하고 여기에 안 됐어. SiO2가 안 됐어. 그럼 우리가 이거를 핀홀, 피지컬리는 홀이 뚫려서 쭉 아래로 내려가니까 핀홀이라고 얘기를 하고 SiO2 머티리얼 관점에서 봤을 때는 얘는 디펙트라고 합니다. 에어로 이루어진 디펙트가 되겠죠. 이해됩니까? 됐죠? 그래서 머티리얼 관점에선 디펙트, 피지컬 관점에선 핀홀이라고 해요. 이렇게 우수한 균일성을 주지 않으면 방막으로서는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방막 입장에선 무조건 뭐다? 방막 입장에선 무조건 균일한 게 최고다. 그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됐죠? 그다음 높은 순도와 밀도 특성. 자,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자, 보세요. 제가 어, 이렇게 또 서브스트레이트가 있어요. 있으면 제가 아까 얘기했죠. 위에서 메탈비가 내려오고 있어요. 메탈비가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 메탈비가 내려왔을 때 여기에 몽글, 몽글, 몽글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메탈비가 계속 내려와요. 그러면 메탈은 메탈 위에서 자랍니다. 약간 시딩 효과라고 하는데 SEED, 시딩 이펙트라고 하는데 이 시딩 이펙트는 마치 어떤 거냐면 우리 옛날에 고등학교 때 그 소금을 이렇게 석출되게 하는 거 있었죠. 그때 소금 결정질이 하나 생기면 결정질 위에 소금이 계속 쌓이는 효과를 봤죠. 이게 물리적으로 다 똑같은 현상이에요. 그 시딩 이펙트가 반도체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왜? 이 서브체인은 보통 실리콘 기판일 거고요. 거기에다가 메탈이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럼 메탈이 올라갔을 때 메탈비가 딱 내려오면 메탈비가 여기에 그냥 한 번에 떡 붙지 않아요. 반도체 공정에서는 자세하게 설명은 안 해주지만 제가 더 어드밴스된 연구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 알려드리자면 실제로 메탈비가 이렇게 내리잖아요. 이거는 교과서에는 안 나오는 내용이에요. 교과서에는 실지 않습니다. 메탈비가 이렇게 내려오는데 실제로는 이 기판에 메탈비가 처음에 이렇게
메탈 아톰이죠. 이게 사실은 메탈 아톰입니다. 메탈 아톰이 얼마나 작겠어요? 옴스트롱이죠. 옴스트롱. 옴스트롱이라고 하면 나노의 10분의 1이에요. 어마어마하게 작아요. 이게 처음에 기판에 딱 붙지 않고요. 붙은 다음에 이 기판에서 열이라는 게 있을 겁니다. 증착은 보통 열을 올려서 하거든요. 열이 있어서 이 기판에서 이렇게 좌우로 이렇게 이동해요. 무슨 얘기냐면 메탈비가 이렇게 내린 다음에 바닥에 딱 붙지 않고 실질적으로 바닥에서 약간 좌우로 막 움직여. 그러다가 이 옆에 있는 메탈 아톰과 이 옆에 있는 메탈 아톰이 움직이다가 얘네들이 딱 부딪혀. 그러면 부딪히면 그 자리에서 시딩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에 딱 부착돼서 여기에 딱 붙어버려요. 그러면 다음에 오는 메탈비는 어떻게 하겠어요? 내려오자마자 여기에 딱 붙으면 좋겠지만 여기 내려와서 또 옆으로 좌우로 막 돌아다닌단 말이에요. 돌아다닌 다음에 그래도 내가 실리콘 웨이퍼보다는 메탈, 동족을 좋아하는 것처럼 메탈 위에서 내가 정착하고 싶어. 그래서 이 아톰이 여기에서 딱 쌓입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가 밖에서 봤을 땐 처음엔 이렇게 생긴 무덤이 있다가 이게 좀 더 커지고 좀 더 커지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커지는 거죠. 좀 더 커지고 얘네들이 같이 이렇게 커지면 메탈 위에서 골드라고 칠게요. 이 골드 B가 내렸다 치면 이렇게 되면 이렇게 방막이 되고 결국 이렇게 쌓이면서 또 이렇게 막 돌아다닐 거 아니야. 돌아다니는데 아톰 입장에서는 여기 위를 다 이동하는데 여기 계곡에 있으면 계곡에 갔다가 올라오려고 할 때 에너지가 모자라서 여기에서 딱 스톱돼서 여기를 채우게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러운 편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아토믹 레벨에서 설명하는 아토믹 데포지션의 그 프로세스인데 교과서에는 안 나와요. 근데 어쨌든 이거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면 사실 좀 반도체가 더 재밌죠. 왜냐면 이해하고 보는 건 좋으니까. 그런데 높은 순도와 밀도의 특성을 왜 따지냐냐. 내가 처음에 메탈비가 내렸는데 이 메탈비를 내리게 하는 이 메탈비의 입자도 촘촘한 상태로 내리게 하면 이게 촘촘하게 다 채우겠지. 그런데 막 바위만한 메탈 오톰이 내려와. 그러면 여기에 딱 바닥에 오자마자 성글, 성글, 두 번째 성글, 성글, 성글 이렇게 해서 쌓이겠죠. 이게 메탈입니다. 그럼 이게 메탈이 이렇게 쌓이면 여기에 해당되는 이런 포켓들, 이런 포켓들이 생기죠. 메탈 입장에선 뭐예요? 머티리얼 관점에선 메탈의 디펙이 되는 거고. 그죠? 이 디펙트, 이 디펙트가 없이 방막을 예쁘게 만드는 건 중요하다. 균일하게. 그래서 이 높은 순도 뭐야? 여기서부터 여기에 존이 순수 메탈의 순도가 어때? 좋아, 안 좋아? 안 좋죠. 어떤 경우에 비해서. 촘촘하게 다 꽉 짜게 패킹돼서 메탈로 만든 것보다 이게 순도가 떨어지죠. 그죠? 밀도. 당연히 뭐의 밀도가 안 좋아? 메탈의 밀도가 안 좋죠. 이 얘기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됐죠? 됐죠? 제약, 이거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방막 응력에서 높은 구조적 완성도. 이것도 뒤에 나오겠지만, 그냥 대략적으로 설명하면, 메탈이 여러분, 메탈이, 뭐라 그래. 메탈이 내려면, 메탈이 뭐예요? 솔리드죠, 솔리드. 그럼 자기들끼리 이렇게 리펄전 폴스 밀어내는 거는 인터파티클 간에 있는 거고 인터파티클의 반대인 안쪽 이 안쪽에서는 내부 쪽에서는 파티클 사이에 끌어당기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탈 자체가 여러분 비를 보면 비가 이렇게 동그랗게 있지만 이게 옆으로 이렇게 퍼졌다가 다시 이렇게 그러니까 이 물방울이 여러분 물방울 땅에 닿을 때 어떻게 돼요? 비가 동그란 상태로 떨어지다가 여기에 딱 닿는 순간 이렇게 쫙 퍼졌다가 다시 안쪽으로 동그래졌다가 다시 퍼졌다가 동그래졌다가를 반복하면서 얘네들이 결국은 여기에 딱 이렇게 나중에는 이렇게 묻죠. 이렇게 묻어요. 근데 이 이유는 몰레큘 안에 있는 물질들 사이에 당기는 힘, 인력이죠. 당기는 힘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당기는 힘에 대한 얘기인데 그거는 당기는 힘은 메탈마다 다르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 보세요. 증착을 할 때는 이 기판과 모아의 얘기예요. 이 메탈 간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메탈과 기판 얘기만 하면 안 되는 게 여기에 베이퍼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컨택 앵글이라는 걸 잴 때는 여기가 워터, 그 다음에 여기는 에어, 그 다음에 여긴 서브스트레이트 그래가지고 여기 솔리드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여기를 리퀴드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여기를 베이퍼라고 표현해가지고 이 베이퍼와 리퀴드와 여기에 계면 여기에 계면 여기에 계면이 다 다르죠. 여기 사이에는 솔리드와 리퀴드 베이 인터랙션이고 여기는 솔리드와 베이퍼 인터랙션이고 여기는 베이퍼와 리퀴드의 인터랙션이죠. 이렇게 세 개의 변수 간에 서로 밸런스 싸움으로 인해서 이 컨택 앵글이 결정되거든요. 여기 앵글이 여기 컨택 앵글을 여기라고 해요. 요 각도. 어, 여기서부터 여기의 각도를 우리가 컨택 앵글이라고 하는데 이 컨택 앵글이 될 때 제일 중요하게 미치는 건 이 솔리드가 변해요? 아니에요. 베이퍼가 변해요? 아니에요. 뭐가 변해요? 리퀴드가 바뀌어요. 이 리퀴드가 QUID 리퀴드가 매질이 바뀔 때마다 자기네끼리의 응력이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있는 각도들이 다 달라집니다. 마찬가지로 방막 응력에서의 높은 구조적 완성, 낮은 방막 응력은 뭐예요? 이게 잘 퍼지겠지.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기판이 있으면 응력이 좋으면 기판 위에서 이 입자는 어떻게 되려고 하겠어? 당연히 동그란 형태를 응력이 세다. 응력이 약하다. 자, 이게 응력 약해. 그 다음에 여기가 응력이 높아. 그죠? 이거 작을 소가 아니라 그냥 소 써야 되네. 응력이 세면 얘네들 간에 뭐라 그러냐. 인트라. 아유, 이 단어가 생각이 안 나서 큰일 났네. 인트라 그 파티클 간의 인터랙션이 얘는 세고 얘는 인트라 파티클 인터랙션이 작죠. 그래서 응력이 낮은 이거죠, 이거. 응력이 낮은 데서 높은 구조적 완성도를 어떻게 갖느냐. 응력이 너무 높은 거는 방막으로 쓰기가 좋지 않다. 응력이 낮으면서 아니면 응력을 낮게 만들면서 그거에 대한 고려가 있어줘야 된다. 그 다음 우수한 전기적 특성. 방막이 전기적 특성을 가져야 돼요. 여기서 전기적 특성이 뭘까요? 바로 여기서 전기적 특성은 분급, 폴라리티. 왜? 내가 주로 방막으로 쓰려고 하는 건 요거거든요. 이게 어떤 경우에 절연막으로 쓸 때. 근데 반대 메탈을 쓸 때는 어떻게 하겠어? 메탈을 쓸 때는 메탈이 뭐 골드, 실버, H겠죠? 그 다음에 구리 이런 걸 올릴 때는 얘는 메탈의 높은 전기적 특성이라고 하면은 전도체, 컨덕터로서의 전기적 특성을 압도적으로 올리고 싶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방막을 만들어야 한다. 더불어서 내가 레이어를 하나만 올릴 것도 아니고 하나 올린 다음에 또 다른 것도 올리기 때문에 다른 방막과의 우수한 접착력까지도 고려를 해줘야 한다. 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그거와 관련된 걸 한 10분 정도 빠르게 한번 커버해 볼게요. 보세요. 자, 단차 피복 스택 커버리지를 갖는 막. 단차, 스텝 커버리지죠. 여기 위에서 스텝 커버리지라고 썼었어요. 자, 내가 요렇게 생긴 기판이 있습니다. 요렇게 생긴 기판. 요렇게 생긴 기판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다가 아까 보여드렸듯이 방막 물질 B가 내려. B가 내립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 빨간 구조를 최대한 균등하게 방막이 일정하게 만들 수가 있으면 너무 좋겠죠. 이거는 상중하 중에 최상 레벨입니다. 제일 어려운 기술이에요. 이거를 다 표면적으로 이렇게 가득 차면서 만드는 거. 근데 이거를 가능하게 하기 위한 게 피지컬이 우수할까, 케미컬이 우수할까? 벌써 답을 적었죠, 제가. 케미칼 방식이 훨씬 더 증착 방법으로서 우수합니다. 왜요? 피지컬 방식은 자, 케미칼 방식이랑 다른 건 피지컬 방식은 완벽하게 비가 내리는 형태로 수직으로만 증착이 되게 돼 있어요. 피지컬 방식은. 피지컬.
근데 물론 케미칼은 수직으로 안 내려요. 케미칼도 수직으로 내립니다. 그런데 피지컬과 다른 점은 자, 이렇게 수직으로 내린다 쳐봐요. 그럼 처음에는 균등하게 내려가겠죠. 그러다가 나중에 이쪽에서 이렇게 쌓이는 것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여기서 쌓이는데 저기 이 옆에서 쌓이는 게 조금이나 많아지면 결국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생기게 돼요. 그러니까 방막이 결국은 이렇게 생겨져요. 이렇게, 이렇게. 그러니까 구멍의 안쪽이 이렇게 튀어나온다 이거지. 이걸 원하는 방막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 튀어나온 거를 없애줘야 돼요. 이 튀어나온 거를 없애주는 거. 그래서 단차 피복, 스택 커버레지를 갖는 막에서 불균등한 단차 피복은 이렇게 된다. 단차를 피복한다. 여기를 균등하게 가져간다. 오케이? 균등하게. 요거를 단차 피복이라고 얘기합니다. 됐죠?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방막이 균일하게 두께를 유지했으면 좋겠는데 균일하게 두께 유지가 진짜 쉽지 않아요. 여기 봅시다. 방막이 유니폼하게 두께를 유지하고 싶은데 배단형 구조에서 과도하게 얇은 방막은 전기적 단락 혹은 소자 안에서의 바람직하지 않은 전하의 유도를 야기시킨다. 왜? 내가 이렇게 생긴 구조에서 이걸 이렇게 가득 쌌을 거라고 생각해. 여기가 소스와 여기가 드레인이라고 쳐봐요. 방막을 예쁘게 쌓았는데 이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뭐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얇아졌다가 여기가 막 두꺼워져. 혹은 요 사이에서 여기가 막 끊겼어. 여기가 끊겼어. 그러면 소스와 드레인을 걸 때 여기 끊긴 부분으로 전화가 다 셉니다. 그럼 원하지 않는 거죠. 정기적 단락. 쇼트는 무슨 얘기냐면 정기적 단락은 이거 쇼트 얘기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이 소스와 드레인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야. 여기가 만약에 뭐 예를 들면 뭐 요 다음에 어떠한 전극을 덮었는데 이렇게 표현하면 어려울 테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 다음에 전극을 빨간색을 덮었어요. 요만큼은. 그러면 난 방막이 있으니까 분명 얘는 얘랑 얘는 세 개는 다 절연이 돼 있다고 생각할 거야. 그런데 요렇게 소스와 요렇게 드레인 사이에 나는 요렇게 예쁘게 방막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 이게 방막이 이렇게 노란색으로 예쁘게 방막이 이렇게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만들었어. 만들기는. 그런데 방막이 알고 보니까 앞불사 여기가 크랙이 발생해서 여기가 찢어졌어. 그러면 난 분명히 소스와 드레인을 걸었는데 게이트가 관여하는 느낌이 들죠. 그러면 내가 소자에서 전하의 유도를 야기하는 게 불가능해지죠. 그러니까 왜 이 노란색 방막을 엄청 유니폼하게 잘 만들어야 되는지 알겠죠. 그죠? 그러면 그렇게 만들 때 입자가 그러니까 증착된 물질이 어떻게 하면 얘네들이 잘 뭐라 그래야 되냐? 잘 이렇게 폼을 유지하느냐를 고려해야 되고 그 다음에 증착을 시켜놓고 온도를 올렸을 때 온도를 낮췄을 때 이 입자들이 인장 응력이나 혹은 압축 응력, 전단 응력, 휨 응력을 어떻게 받기 때문에 온도가 낮아졌을 때 끊긴다든지 온도가 낮아졌을 때 좀 휜다든지 이런 변수가 없는 절연체를 잘 써야 한다. 방막을 쌓을 때는 그게 요런 것까지 다 고려해서 만들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 페이지에서는. 아시겠어요? 네. 일단 여기까지 잠깐 저기 기록 끊을게요.